우리 선생님들도 뭔가 여유 있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고 이 여정 동안에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다른 학습자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 심리 코칭 지도사 2급 과정에서는 강사, 교사, 상담사, 코치로 살아가는 또 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죠. 자, 이런 분들이 누군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그곳에서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고 치유와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의 과정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진짜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 그런 여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8주 동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때 훨씬 힘있게 전달이 될 것이고 4주만 뽑아가지고 엑기스 4주만 뽑아서 묶은 그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소년 이상, 성인 여성, 성인 남성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4주 동안 여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경험하시면 아마도 이것을 응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과 나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책 심리 코칭 이 과정을 묶어 놓은 책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지금 노란색 책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이 책은 25권의 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보시면 또 요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런 문구가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강사, 교사, 상담사, 코치를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섭섭한 게 있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떠나면 다시는 연락을 안 하세요. 다들 너무 바쁘고 만약에 제가 엄마들을 가르쳐서 엄마 선생님들을 이렇게 양육했으면 엄마들은 어딘가 플랫폼도 필요하고 의지할 곳도 필요하고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 선생님들, 강사님들 막 이런 분들은 잠깐 배웠다가 그냥 금방 떠나세요. 다들. 훨훨 날아가세요, 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또 교육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또 하셔갖고 원예 그림책, 원예 치료, 그림책 미술 치료 막 굉장히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많이 외롭더라고요, 제가.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또 더 성장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연구위원 과정이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위원 과정은 보다 깊은 영역에서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의식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뭔가 글과 또 말과 그러니까 강의와 책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을 지원하는 게 이제 연구위원 과정입니다. 우리 과정 중에는 지금 이 책이 메인으로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면서 또 책도 같이 읽으시고 이러면은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점점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교육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건 그 교육에서 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막 나시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기록하시고 워크북 지금 똑같은 걸 드렸지만 그 똑같은 워크북이 아마 마지막 여정을 끝났을 때는 각자 새로운 나만의 노하우들이 적혀 있는 나만의 워크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연구원 과정에서는 생존 독서와 마음 성장학교 그리고 이제 예수나의 첫사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융합이 된 그런 여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여정은 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존감에서 가장 높은 그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내하는 심리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두 한 권 한 권 다 그런 여정을 여기는 독서와 글쓰기, 이거는 심리 코칭, 그리고 이것은 그림책으로 풀어놓은 거라서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같은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내면 아이가 나오고 여기에도 내면 아이가 나오고 여기에도 내면 아이가 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도구는 각각 다르죠. 여기는 다른 어떤 소설책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심리치료의 어떤 심리적인 방법과 코칭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그림책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도 그림자가 나오고 여기도 그림자가 나오고 여기도 그림자가 나와요. 근데 그 그림자를 설명하는 도구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연계해서 읽으시면 또 새로운 그런 어떤 통찰, 또 성장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네, 그래요. 이 문구는 마음성장학교를 만들 때 제가 마음성장학교는 어떤 단체여야 하고 또 마음성장학교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마음성장학교라는 그 네임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바로 마음을 알았던 시간과 마음을 모르고 목표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시간이지 라는 생각에서 마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치료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도,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도 결국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인생을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들여다보았을 때, 물론 이 마음성장학교 만들 때는 40대였어요. 지금 어느 순간 50대가 됐는데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성장학교는 2016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기 이전부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꽤 오래된 시간이죠. 그래서 마음과 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 두 개의 키워드가 나를 이렇게 견인해 가고 있구나. 결국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과 성장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마음성장학교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돌아봤더니 어떤 선생님도 중요했고 어떤 책도 중요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람으로 만났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냥 사람, 존재. 그냥 이런 모임을 저도 많이 참여했겠죠. 그 전에 어떤 워크샵, 또 심리치료 집단, 또 코칭 코칭 세미나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밤새 나눈 이야기들, 내가 이런 거 깨달았잖아, 내가 이렇잖아라고 매일매일 얘기했던 그 시간들, 그게 결국 저를 성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너무 행운인 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 3시간에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7분, 그리고 저까지 해서 8명이 이제 8주간 함께 하면서 8명의 사람을 모두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한 주 한 주 한 분 한 분 1:1 코칭으로 만나면서 그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굴로도 보고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매주 끝날 때마다 성찰글을 쓰는 게 과제예요. 자,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을 쓰지 않으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더뎌요. 어쩌면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고 무엇을 깨달았고 알게 됐는지를 꼭 글로 쓰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큼 보여주고 내가 깨달은 것, 나누고 싶은 것들 위주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모든 것을 다 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같이 했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아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배움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성찰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나눈 경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존재들을 만날 때 훨씬 힘있고 또 능력 있게 만날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치원 교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세요? 네, 저 20대 때 유아교육과를 전공했고,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를 배우면 막 열광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뭘 배우면 세상에 이게 이런 거야? 막 이런 게 아직도 그러거든요. 제가 아직도 요즘에는 BTS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왜 애들이 유엔에 가가지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뭘 배우냐면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요. 우리 여성 리더들을 제가 안내하고 지도할 때도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정말 희생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에 맞는 어떤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책임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엄마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점점점 자신의 자손들이 확장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일이 더 중요해 막 이러면서 일만 하고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될 때는 많은 심각한 병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좀 조절해서 하려고 늘 노력한다기보다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아교육을 배우면서 교육이라는 그 키워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한 인간을 교육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치유, 상담 이런 것보다 교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가 어떤 치유센터가 될 것인가, 코칭센터로서 1:1 코칭을 더 중점을 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자질보다 많은 사람을 같이 워크숍을 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나한테 더 맞고 더 내가 그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20대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음성장학교는 주로 이런 집단을 운영하고 또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8주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나한테 되게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나한테도 의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날 교육할 거야 라고 걸면 전 몇 분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육을 열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3명 뭐 이럴 때도 있어요. 2명이 있을 때도 있었고 옛날에는 1명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1명 온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1명이랑 8주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근데 제가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강남이었거든요, 사무실이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 1명을 만나기 위해서 8주 동안 3시간씩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고 그 가치 있게 했던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 논술 지도사를 했는데 요 중간에 뭐 했냐면 아기 엄마 때 아기 키우면서 음물, 모래놀이 뭐 이런 거 교육을 안내했어요. 아이들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엄마들을 데려다가 엄마들에게 음물 그 지도사 과정을 만들어서 엄마들을 안내한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막 너무 재밌어 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기 키울 때 좀 놀아도 되는데 놀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래서 아기 키울 때조차도 딱 3년의 시간만 놀았어요. 3년 동안 우리 아기하고만 놀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누군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40이 될 때까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독서 논술 선생님이었는데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책에 다 답이 있어. 책만 읽으면 다 해결돼 라는 게 제 어떤 마인드였는데 40이 딱 되었을 때 닥친 가족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은 책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리고 책대로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영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심리와 코칭을 배우고, 이제 심리와 코칭을 배운 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서 사명이라는 걸 붙잡아요.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치료하는 사람은 아닌데 라는 이만큼의 갭이 있었어요. 치료하는 사람이 되려면 뭘 배워야 되지? 그러면 내가 독서 선생님을 오래 했으니까 독서 치료를 배워야지. 치료하기 전에 저는 의식에 대한 공부를 이미 했었어요. 한 1억 원 가량을 들여서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돼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퍼졌지만, 그 당시에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치료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생존 독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한겨레에서 생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그때 좋은 성과가 많이 있어서 교육이나 또는 심리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출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제가 생존 독서 할 당시에 의식에 대한 공부를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덴티티 넘어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여정들을 이제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여성 리더들을 안내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박사, 석사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생존 독서 안내할 때는 제 삶에서 깨달았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린 어떻게 깨달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 근거 기반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거 기반. 근거 기반이라고 해서 제가 찾은 근거가 이제 심리와 코칭에서 근거를 찾아서 생존 독서의 이야기를 심리 코칭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풀어낸 게 바로 마음성장학교 8주예요. 사실은 이 8주 프로그램이 한겨레에서 했던 생존 독서 8주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근거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다시 내가 이 지점을 깨달았는데 이 지점을 알고 있는 심리학자는 누구지? 해서 그 심리학자를 갖다가 차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갭을 채우다가 보니까 한 계단 한 계단 가다 보니까 어느덧 심리 코칭 전문가가 되었고, 또 작가도 되었고, 마음성장학교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10년의 시간 동안 계속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멋있죠. 그쵸? 어떤 한 가지 일을 정말 가지고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도 멋있지만, 한 가지 일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계속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깊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더 전문화되는 그런 여정을 겪었거든요. 여러분의 공부에 또 성장의 과정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제 성장의 여정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런 여정들을 겪었는데 이게 다 제일 처음에 했던 사진들이에요. 제일 처음. 책이 출간되자마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책을 출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삶에. 저는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책이 출간되자마자 200명의 군인들을 모아놨는데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했어요. 내 아들도 조금 있으면 군인이지. 이래서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강의하고, 또 엄마들 50명을 모아놨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강남구 여성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보문고에서 이제 이렇게 종로 교보문고에서 그 저자 강연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독서치료 팀에서도 또 책을 냈다고 하니까 강연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 안양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무료로 처음 운영하던 수업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다 무료, 이거 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거 다 무료예요. 다 재능 기부했던 거예요. 재능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엄마들 수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되게 즐겁고 신났던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수업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는 멘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 그 멘토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도 제 사용 설명서가 되시라고 이제 안내했어요. 그림책 심리 코칭, 저희 프로그램은 그림책과 심리와 코칭이 융합돼 있어요.
있었어요. 이것을 융합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일거양득으로 그냥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격증까지 주는 거죠. 자격증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자격증을 또 세상은 필요로 하니까 또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이 자격증이 굉장히 유효하게 또 쓰이세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거고, 근데 그림책과 심리와 코칭을 처음에 접목하기 전에 저는 그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겨레에서 처음 런칭할 때는 거기서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나는 막 그림책을 막 공부하고 이러는 거 싫어해요 이러면서 그림책을 그냥 그 증문즉답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림책을 읽다가 무언가가 불현듯 떠오르고 자신의 문제점과 불현듯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림책을 읽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통찰이라는 이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청년들과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를 만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 어떤 사람으로 성숙되고 싶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이 사회의 현상이나 어떤 책을 읽으면 그것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직관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은담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은 답도 있긴 한데 책은담에 있는 말이 참 제가 생각한 거를 좀 표현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전해드릴게요. 책은담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요만한 글들이 써 있어요. 돌, 바람, 나무, 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이 넘었을 때부터 보면은 참 좋은 책이다. 우리가 왜 40 후반부터 자연이 막 눈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꽃과 나무가 너무 예쁘고 사계절이 막 너무 예쁘고 여러분의 푸사에도 꽃이 있나요? 엄마의 푸사에는 꽃이 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에는 다 꽃밭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그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뭐 또 그 꽃을 통해서 많은 통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통찰은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도의 마음이라는 글에서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권의 참 문장이 있건만 옛사람의 하찮은 몇 마디 때문에 모두 묻혀있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가락의 참 풍류가 있대 쇠속의 요요만 가무 때문에 모두 막혀 있구나. 그러므로 학자는 모름지기 외모를 쓸어내고 본래 있는 그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참 보람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뭐 그림책, 심리, 코칭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어떤 것을 그냥 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거예요. 제가 만든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이뤄나갔으면 좋겠는 부분은 여러분의 참마음, 여러분 그 각자 나 자신의 어떤 마음들, 나 자신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문장들, 그리고 내가 어떤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30년, 누구는 40년, 누구는 50년 동안 외부에서 주입되는 교육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주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참 문장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누군가 나에게 주입한 것인지 분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특히나 지금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제 고객들 중에는 50대와 60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 코칭을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20대와 30대에 느꼈던 그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도 없죠? 20대야 30대 느꼈던 활력. 우리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내가 늙었나 보다. 내가 뭔가 영양제를 좀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운동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 무너졌을 때는 왜 나는 그때의 활력이 없는 거야 하고 그 지금의 이 빛깔과 그 빛깔이 다른 걸 굉장히 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리적으로요. 그래서 막 자기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막 이러는데 가을을 살고 있는 사람은 가을의 색깔에 맞는 가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3일 여정의 워크숍으로도 운영이 돼요. 그리고 저는 3일 여정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경험할 수 있는 역동이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이 3일간의 역동을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하고 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3일 동안 하면. 근데 이제 8주로 하면 또 조금 다른 역동이죠. 8주 동안. 그래서 이 PPT는 제가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쓰는 PPT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4차 혁명 시대의 교육 트렌드와 그림책 코칭에 대한 이해를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존중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림책을 읽을 때 이런 키워드를 넣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림책은 자유롭게 읽으면 되는 책인데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한 권의 책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구조화했고 그리고 그 구조화하면서 이제 붙인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또 자유롭게 생각을 또 읽으시면서는 하시면 됩니다.